Hi guys. 듣고 배우는 즐거운 국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scribe라는 어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Let's begin. 오늘의 어휘는 prescribe입니다. 미리 쓰다. 의사 선생님이 미리 써두는 것은 처방전이죠. 처방하다. 그리고 법이 어떤 일을 하도록 또는 하지 못하도록 미리 써두는 거, 규정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규정하다도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prescribe는 미리 써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의사 선생님이 써두는 처방하다. Of a doctor to say what medical treatment someone should have.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말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죠. 규정하다 또는 지시하다. To tell someone what they must have or do.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지시하다죠. Or to make a rule of something. 무언가의 규칙을 말하는 거 이거는 규정하다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He may be able to prescribe you something for that cough. 이런 식으로 prescribe는 prescribe medicine,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처방하다 이렇게 사형식의 문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침에 대해서 무언가를 처방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규정하다라는 말은 법이 규정하다니까 이렇게 규칙이 규정한다, 법이 규정한다. Police regulations prescribe 이런 형태로 씁니다. 경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시하고 있다. 미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처를 취하는 거 이런 거 규정하다 이 뜻입니다. 자, 무엇을 규정하냐? An officer's number 경찰의 이렇게 네임 태그에 있는 숫자 같은 건가 봐요. 이 숫자가 must be clearly visible.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 시민이 경찰의 숫자를 반드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prescribe를 보면은 이 prescription을 필요로 하는 약, 요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가 없는 일반 의약품,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전문의약품은 말 그대로 prescription medicine입니다. 근데 일반 의약품은 카운터 위로 건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over the counter drug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보너스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prescribe가 처방하다라는 뜻은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처방하다 말고 규정하다라는 의미 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others believe that we help people.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왜 돕느냐? Because we've been socialized to the show. 그러니까 사회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육이죠. 사회화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우리가 타인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한다. 뭘 통해? Through norms. 이렇게 norm이 prescribe 한다. 그러면은 규정한답니다. 규범이나 사회적 기준, 규범 이런 거죠. norm은 normal이라는 보통의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normal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통인 것들이 norm입니다. 이러한 규범들 that prescribe how we ought to behave. ought는 should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그런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이게 사회적 규범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남을 도와야 한다. 이 규범을 통해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는다. 사회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Through socialization,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we learn the reciprocity norm. 이게 이제 사회적 규범인데 reciprocity 중요해요. reciprocity가 상호 호혜, 서로 돕는다 또는 상호 부조 이런 겁니다. 서로 돕는다. 선생님은 reciprocity라고 하면은 품앗이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서로 내가 도와주고 네가 또 나를 도와주고 이런 거 서로가 도와주는 거. 자, 이러한 상호호의의 규범을 배운다. 결국 상호호의의 규범은 자, 콜론으로 설명해 줍니다. The expectation, 기대감인데 that it should return help not harm.
우리가 해가 아니라 도움을 돌려줘야 한다. To those who have helped us.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우리는 도움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웠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죠. Some families work better together. 몇몇 가족들은 함께 잘 어울린다. 만약 there's a set of house rules, a set of는 1년의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1년의 그런 집안의 규칙들이 있을 때 이러한 집안의 규칙들은 자, 규정, 규칙이 지시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이 미리 규정해 두고 지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은 집안의 규정은 지시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또 기대감, for behaviors, 행동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guidelines for the family to live together as a group. 가족이 그룹으로서 살아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나 지침 같은 겁니다. 지침을 제공해 준다. 지침을 미리 규정해 두고 있다. 자, 요 규정하다가 define과 비슷한 말이에요. define은 정의하다인데 여기 well defined 하면은 잘 규정된 이런 말입니다.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명확한 이런 의미입니다. well defined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너스로 꼭 챙겨가세요. well defined house rules, 잘 규정된 집안의 규칙은 can become quite important, 꽤나 중요할 수도 있다. during the adolescent years, 청소년기 동안에. 자, 이렇게 집안의 규칙이 뭔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 prescribe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prescribe를 쭉 봤는데 이 scribe라는 단어의 어근을 통해서 우리 확장 어휘들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scrib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ribble은 동사로는 휘갈겨 쓰다고 그리고 명사로는 휘갈겨 쓴 글이죠. 여러분의 노트를 보면 대다수가 글씨가 별로 좋지 않죠. 자, 내 글씨가 바로 휘갈겨 쓴 글 scribbles라고 하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I'll just scribble a note to dad to say we are going out. 나는 쪽지를 아빠에게 써둘 거야. 급하게 쓰는 겁니다. 나간다라는 쪽지. 자, 노트란 단어는 세 개를 명사를 세 개. 음표, 메모, 그다음에 노티스 주목. 음표, 메모, 주목.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How do you expect me to read this scribble? 너는 내가 이따위 scribble, 휘갈겨 쓴 이런 낙서 같은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썼냐? 이런 거고. 자, scribble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휘갈겨 쓰다 해서 쓰는 거, 필기하는 거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역시나 write라는 단어에서 왔다 보니까 write down이라는 거 생각나죠. 자, 보시면 write down, note down, jot down, 그리고 take a note of가 있습니다. 이 중에 take a note of 이거 좀 보시죠. 관사가 들어가야지 또는 복수로 take note of 이렇게 써야지 필기하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세지 않고 take note of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take notice of 주목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에 음표 메모 노티스라고 했죠. 음표 메모 주목.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메모하다가 되고 셀 수 없을 때 주목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CF는 confer 또는 compare, 비교하라는 표현입니다. 비교하라. compare 썼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또 기출 중에 이 jot down이라는 휘갈겨 쓰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기출이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to imitate and copy. 수백 명의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할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받아야 할 사람, role model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their terrific advice, 아주 훌륭한 조언을 가지고 있다. About what helped them succeed. 어떻게
그들을 성공하게 무엇이 성공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성공의 비결의 조언이 있는 거죠. Jot down notes. 쪽지를 써라. 그리고 carry them around in your pants pocket. 너희 바지 주머니에 carry는 가지고 가는 건데 around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되겠죠. 주변을 돌아다니겠죠. carry around. 가지고 다녀라. 그렇다면 success will be in your jeans even if it's not in your jeans. 자, jeans 발음 똑같아요. 자, 성공은 너희 청바지 속에 있게 된다. 뭐 유전자 속은 아닐지라도. 자, 이렇게 성공이라는 게 너희 성공이 타고나지 않을지라도, 자, even if는 뭐뭐일지라도, 성공을 타고나지는 않을지라도 너희 바지 주머니 후천적으로 성공을 배울 수 있게도 된다. 이렇게 jeans처럼 발음이 똑같은 걸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동음이의어는 자, 같다라는 homo에다가 소리라는 phone을 합치면 됩니다. homophone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너스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휘갈겨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개념 정말 많이 나오죠. describe입니다. write down이죠. 아래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자, 말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 말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describe라고 하면은 describe를 write in detail 이게 먼저 떠올라요. write in detail 또는 explain in detail 이런 게 떠올라요. write나 explain. 그러니까 자세하게 쓰거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니까 describe는 이렇게 write in detai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문 보시면 please describe to the court exactly what you saw.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말하다라고 할 때 to를 쓰면 됩니다. court는 여기서는 법정이겠죠. 자, court도 테니스 코트라는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그리고 법정, 그리고 궁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구장, 법정, 궁정. 여기 보면 세 개 다 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뜰입니다. 뜰. 뜰에서 공치는 게 정구장, 법의 뜰, 궁의 뜰. 자, 법정에 가서 설명해라. 정확하게 네가 본 것을. 의사는 describe는 이렇게 describe A as B 많이 씁니다. 그의 선생님은 described 그를 뭐라고 묘사했느냐? A noisy, disruptive influence in class. disruptive는 방해하는 이죠. 시끄럽고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다. 학급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자, describe를 가지고 있는 기출 지문 중에 요거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요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자,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요거 반드시 잠깐 멈춰서 직접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했죠? 너무 빨랐나? 요 지문에선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독해 기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독해 기법 중에 문장 단순화라는 거, sentence simplification입니다. 이게 문장이 너무 길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핵심 부분만 뽑아내면서 단순화하면서 글을 좀 읽어요. 선생님도 그러는데 이 단순화라는 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잠깐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자, 우리 동물 둘이서 자, 호랑이와 여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호랑이는 여우를 잡아먹죠. 그러면은 호랑이가 어흥하면은 여우가 저기 호랑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호랑이가 여우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버린 거죠. 그러면 호랑이는 계속 그렇게 하면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가 사냥을 하고 싶을 때는 여우를 속이기로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없어 라고 속여요. 그러면 여우가 진짜 없구나 라고 하고 옆으로 갔다가 괜히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는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먹이와 포식자의 관계에서는 거짓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문장 단순화를 통해 한번 독해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이에요.
Richard Dawkins and John Krebs argue that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어구들 지우고 그 다음에 although 이런 거는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이지만 계속 가보시면은 in some circumstances 부사어구 지우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it might be appropriate 가진 조구문의 틀도 지우고 자 적절하다 to describe animal signals 동물의 신호를 as transferring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transfer는 전달하답니다. 동물의 신호라는 게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거 묘사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렇지만 although in many other perhaps most cases 많은 어쩌면은 대다수의 경우에 there would be 형식적인 어휘 지우고 그 다음에 구문의 틀을 만드는 such that 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고 자, such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ignaler and the receiver 신호를 주는 녀석과 신호를 받는 녀석 이 신호를 주는 녀석을 우리가 뭐 여기에서는 predator 포식자라고 한번 해보죠. predator 그리고 신호를 받는 녀석을 여기서 우리가 prey 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호를 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 사이에 이익의 갈등이 당연히 있죠. 얘는 먹어야 되고 얘는 먹히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it is 형식적인 어구 지우고 more accurate한 건 뭐냐 to describe the signaler 신호자를 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단어 지우고 attempting to manipulate the receiver 신호를 받는 녀석을 조작한다 뭐가 아니라 just inform it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구조를 나타내는 말 rather than 요렇게 우리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온 rather than입니다. rather than은 대조의 구조를 띠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대조의 구조 rather than 이 대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독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시그널을 신호를 주는 녀석은 신호를 받는 녀석에게 정보를 조작해서 보낸다. manipulate 조작하다. inform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inform은 위에 나오는 transfer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다시 문장 단순한 부분만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뭐뭐이지만 적절하다 동물의 신호를 정보 전달이라고 describe A as B 라고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겠지만 근데 그렇지만 이러한 이익의 갈등 신호를 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의 이익의 갈등이 있어서 더 정확한 설명은 뭐냐 신호를 주는 사람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를 조작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장 단순화예요. 요거 반드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지문이에요. 기출 중에. 자, 우리 이렇게 describe 아래로 써 내려가는 걸 봤다면 안에다가도 써봐야겠죠. inscribe입니다. 안에다가 써두는 건데 이게 비석에다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책에다가 이름을 써서 팬한테 이름이나 서명을 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to write words in a book 책에다가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물체에다가 carve 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 The wall of the church was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e dead from World War I.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의 벽은 새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She inscribed the book. 이렇게 inscribe the book이라고 하면은 책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 To my number one fan. 나의 number one fan에게 라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써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inscribe. 이 두 가지 안에다 쓰는 겁니다. 자, inscribe 하면은 이렇게 돌에다가 새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글자를 새긴다, 조각한다 하면은 inscribe, carve 이런 거 말고도 engrave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engrave 할 때 이 grave는 무덤이죠. 무덤 하면 우리는 봉분을 먼저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봉분을 생각하는데
꼭 봉분이 아니더라도 비석을 세워서 무덤을 만들죠. 그 비석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을 engrave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예문 참 내용이 좋아요. 보시죠. When someone hurts us, we should write it down in sand where winds of forgiveness, forgiveness는 용서죠. 용서의 바람이 can erase the way. 참 좋죠. 누군가 우리를 다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써야 한다. 용서의 바람이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게. 하지만 when someone does something good for us,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로운 일, 자 좋은 일을 하면 we must engrave it. 그것을 in stone, 돌에다가 새겨야 한다. Where no wind can ever erase it. 바람이 이것을 지울 수 없도록. 참 좋죠. 자, 안에다 새겨뒀으면 우린 또 아래에다가 쓰는 subscribe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describe도 아래를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sub는 below라는 개념으로 이게 뭐냐면은 종이에 밑에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의 밑에다 뭘 쓰냐면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요. 그래서 구독 신청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목적어 보시면은 이럴 때는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이 되죠. 네가 만약 잡지나 신문에 구독 신청을 하면 pay, 돈을 지불하는 거다. 나한테 주기적으로 신문을 나는 주기적으로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는 거 가입 구독 신청하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 구독 신청에 서명하는 것 말고도 아까 아래는 서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지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 서명, 지지 서명. 이것도 subscribe입니다. 이럴 때는 목적어가 opinion 같은 게 들어가요. 자, 네가 만약 의견이나 믿음에 동조를 한다면 you're one of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된다. who have this opinion or belief,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문 보시면 My main reason for subscribing to New Scientist, New Scientist는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잡지 이름이겠죠. 내가 New Scientist를 구독하는 그런 주된 이유는 is to keep abreast of advances in science, 과학의 진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keep abreast of라고 하면은 이런 거 보너스로 챙겨가셔야 되는데 abreast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keep abreast of는 이렇게 뭔가 소식이나 정보를 계속 접하는 겁니다. 접하다인데 계속 내가 이 소식을 받는 건데 그냥 keep up with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keep up with 뭐 따라잡다, 보조를 유지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keep up with, keep abreast of. 자, I've personally never subscribed to the view.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 같은 견해에 동조한 적이 없다. That either sex is superior to the other. 한쪽 성이 다른 쪽 성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견해에 자, 이렇게 가입하다와 동조하다 subscribe. subscribe를 봤으면 우리 또 옮겨 쓰는 거 한번 보시죠. transcribe입니다. trans는 move across라는 뜻이에요. 옮겨 쓰다. 그 말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뭔가 to record something written, spoken or played.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걸 옮길 수도 있는데 말을 옮겨 쓰거나 연기된 것을 옮겨 쓸 수도 있습니다. 행동된 거 이런 걸 옮겨 쓸 수도 있어요. By writing it down, 글로 써서 옮겨 쓴다. 이런 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well-trained monk, 훈련을 잘 받은 수도승인, mon크는 수도승이죠. 수도승은 can transcribe around 4 pages of text per day. 하루에 4페이지의 글을 옮겨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수도승들이 여기서 옮겨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성경 같은 거 옮겨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a printing press. 근데 printing press 인쇄기는 press는 예전에 눌러서 압착을 해서 인쇄를 했죠. 그래서 인쇄기입니다. 인쇄기는 can copy information thousands of times faster. 이런 수천 배나 더 빨리 정보를 복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allowing knowledge to spread far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정보가 퍼져나가도록 허락해준다 than ever before. 전보다 뭘 가지고 with full fidelity. fidelity는
충실도 이런 말이고,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fidelity라는 단어 우리 사실 최근에도 이게 쓰는 fidelity를 쓰는 게 있는데 hi-fi나 low-fi에 쓰는데 다음에 나올 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fidelity. 자, 지금 알려드릴까요? 이게 우리 hi-fi라고 하면은 high fidelity. 그래서 기계 같은 게 매우 뭐랄까 성능이 매우 좋은 걸 high fidelity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의 반대는 low-fi라고 해서 low fidelity가 되죠. 여러분들 뭔가 성능 같은 게 매우 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transcribe는 copy란 말과 상당히 유사한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런 거 또 챙겨가시고 transcribe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transcription과 transcript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단어들이 명사들, 예를 들어서 prescribe, prescription, describe, description, inscribe, inscription, subscribe, subscription 다 션이 명사죠. 이 transcription도 션이 명사입니다. 옮겨 쓰답니다. 근데 transcript는 무슨 뜻이냐? 보시면 자, transcription은 베껴 쓰는 것 자체를 말하고 transcript는 옮겨 쓴 기록물이에요. 근데 transcript에 우리 여기 성적 증명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옛날에는 복사기가 있던 게 아니, 복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닐 때는 성적 증명서를 학교에 뽑으러 가면 인쇄를 해줄 수가 없죠. 전부 다 원본을 옆에 놓고 옮겨서 쓰는 겁니다. 옮겨서 필사로 손으로 써줘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쓴 기록물이니까 성적 증명서. 지금은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린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인쇄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transcript 옮겨 썼다 복사했다라고 해서 transcript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의미까지. 자, 이게 이제 옮겨 쓰다라는 transcribe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ascribe to입니다. 이 ascribe to는 to가 뭐뭐에게인데 요거 해석할 때 저는 이 전치사 to의 의미를 좀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이 to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에게예요. 이걸 좀 강조해서 전치사에 이걸 뭐라고 스타카토라고 그러나요? 강조점을 둬서 한번 해석을 좀 해봅시다. 뭐뭐에게 원인이나 속성이 있다라고 글로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에 원인이 있어, 속성이 있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17번 강의에서 attribute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attribute랑 ascribe가 동의어입니다. 보면은 attribute도 to를 쓰죠. 뭐뭐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뭐에게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원인이 있다, 속성이 있다. 또는 뭐 처음 말한 사람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attribution이라는 단어가 귀인이나 귀속이에요. 이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뭐에게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ascription이라고 하면 귀인이나 귀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봤던 예문들 보시면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and a little luck. 그녀는 그녀의 성공의 탓을 원인을 힘들게 노력한 것과 약간의 행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has long been attributed to Keynes. 케인즈의 것이다. 케인즈가 이 생각을 했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하지만 in fact 사실은 he does not the first to think of it. 이것을 생각한 이게 처음 말한 사람은 맞는데 이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죠. We attribute prudence to Tom. prudence는 신중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중함이라는 속성이 탐에게 있다고 생각하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탐에게 신중함이 있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에게를 강조해서 해석해 보시면 좀 나아요. 근데 요게 잠깐만 제가 요 attribute의 세 번째 이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다라는 거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 think
we think that Prudence belongs to Tom.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to라는 거를 attribute to는 belong to에 해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belong to에 해당한다. 그리고 뭐뭐에게 belong to는 뭐뭐에게 속하다거든요.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이 뭐뭐에게 속하다. 자, 요거 하나의 꿀팁이니까 잘 봐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attribute가 나오는 기출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예문이에요. 이 예문 워낙 좋아서 다시 한번 봅니다. There's an interesting phenomenon.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Where people are perceived. 사람들이 인지되는 거죠. perceive A as B입니다. as possessing a trait.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possess는 소유하다. 이 trait는 특성이죠. 우리 여기서는 attribute입니다. 아까 attribute를 액센트를 달리 읽으면 특성, 속성이 됩니다. 특성이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속성이냐? That they describe in others.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살짝 어려워요. 자, 전치사를 항상 강조하면서 제가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다라고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특징. 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와이프 속에, in others, 와이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Telling others that your math professor is lazy. 너희 수학 교수가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will cause them to infer. 그들이 infer, 추론하게 만든다. That you're lazy. 너는 분명 수학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게으르게 돼버린 거죠. This works the other way too. 이것은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describing positive attitudes about your friend, 너희 친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것은 속성,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may ascribe those attributes, 이런 특징들이, 특성들이 ascribe to you, 너에게 속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아까 자, 여기를 attribute 속성이 뭐뭐에게 귀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귀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원인이 되다는 라인이 아닌 속성이 속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어떤 속성이 뭐뭐에게 이게 속한다. 이게 belong to죠. 이게 belong to입니다. belong to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속성이 뭐뭐에게 속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말 자체가 belong to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다시 보시죠. 이런 속성이 belong to you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think that belong to.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꿀팁이니까 꼭 챙겨가시고 다음 문제를 통해, 다음 예문을 통해 한 번 더 연습해 보시죠.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Scientism is the view, 다음과 같은 관점이다. The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가 is the only truth there is,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진보와 함께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lip into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로 빠져들다입니다.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는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추론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뭐라고 가정하느냐? Any factual claim, factual은 사실에 입각한 뭐 이런 겁니다.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can be authenticated. authentic이라는 것은 진실된이죠. 그러니까 진실되다는 점을, 진실됨을 뭐 입증하다 이런 겁니다. 진실됨을 입증받을 수 있다. 어떤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이거 옳다, 그르다를 입증받을 수 있는데 if and only if. 자, 만약 그리고 단지 요럴 때만. 자, 어떨 때만. 뒤가 해석이 어려워요. The term scientific, 과학
과학적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what? 그것에게 ascribe, 올바르게 ascribe 된다라고 할 때만 주장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 만능주의다. 요건데 해석됐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it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 it은 뭐예요? 앞에 나온 any factual claim이죠. factual claim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자,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나요? 요게 to를 강조해서 해석을 할 때 belong to 식으로 바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속성이 속하다 할 때 뭐뭐에게 이렇게. 그러면은 보세요. 이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요구에게 이 주장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다. 자, 생각하다 추가하면 됩니다. 속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만 이 주장이 진실되다고 우리가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주장만이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이언티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뒷부분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속하다, 자, belong to,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속하다, belong to 라고 생각하다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해석해주면 완벽하네요. ascribe to.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scribe가 들어가는 단어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요약 시간이죠. Let's recap. 자, scribe는 쓰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scribe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시죠. scribble은 여러분이 쓴 글이죠. 자, 노트를 보면 됩니다. 자, 쓰는 건 write down, note down, take a note. jot down은 약간 빨리 쓰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네요. prescribe는 처방하다 말고도 규정 지시하다, 규정하는 거,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describe는 write in detail이라고 했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 자, inscribe는 이름을 새기거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책에 써서 주는 겁니다. inscribe. subscribe는 투수죠. 가입, 구독 신청 말고도 동조, 동의에 서명하는 겁니다. 동조하다, 지지하다. transcribe는 옮겨 쓰는 건데 transcript가 성적 증명서였습니다. 자, scribe는 귀인이나 귀속이죠. 자, 원인을 탓을 돌리는 겁니다. 자, to를 강조해서 해석하라고 했어요. 속성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belong to라고 생각하다, belong to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꿀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네요. 난이도가 계속 높은 독해를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런 난이도가 높은 독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어휘들의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꾸준히 계속 연습하면서 내공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 Bye.